제가 47채가 넘는 집을 설계하고 저희 지으면서 건축주 분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집 지으면서 뭐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추가 금액이 많이 나오더라. 생각보다 분명히 3억 계약으로 줬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낸 거는 3억 8천이야. 이걸 자꾸 나한테 달라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추가 금액,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두 번째가 설계 도면을 보고 이렇게 지어졌는데 내 방이 지금 이 정도는 그 사이즈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어진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작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결과물이 나랑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막상 지어놨는데 이 공간을 내가 안 써. 쓸데없이 돈 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지내는구나. 이렇게 많은 시공비를 들여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카페인데 너무 집같이 느껴지거나 카페인데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업 공간은 상업 공간에 맞게 설계해야 되고 주택은 주택에 맞게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디서 해결이 돼야 되냐? 이 세 가지가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냐? 당연히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원인을 보겠습니다. 왜 추가금이 발생을 하냐? 건축사가 만드는 도면에는 타일을 뭘로 할 건지 안 써 있고 지정 타일이라고 써 있어요. 건축주가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시공 견적서를 내면 건축주가 지정을 하는데 안 정해졌잖아요. 안 정해졌으니까 싼 걸로 하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날 가면은 시공 이미 돼 있어요.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색깔을 골라달라고. 근데 색깔이 도무지 마음에 드는 게 없고 해서 고르다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테리어 설계와 자재명이 있어야 되고, 건축주가 선택하면서 시공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 자재는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으로 할 건지를 정해주세요. 이게 명확하게 표시된 게 자재 배치도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보통은 건축사가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해주는 곳에 가시라는 거죠. 내가 그거 다 고르면 되지. 좀 이상하게 좀 인테리어 컨셉이 안 맞는 스타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내가 골라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지고 디자인을 잡아주고 골라주고 그거를 인테리어 배치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배치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라는 걸 예시 사례도 보여주고, 이러면 훨씬 더 집이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자재 사양서가 있으니까 이 자재 사양서를 바탕으로 견적을 내면 절대 추가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들어갈 건지, 위치가 어딘지, 어떤 회사 제품인지, 그래야 제대로 된 자재 사양서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고 명확하게 해서 계약을 하고 시공에 들어가면은, 그럼 시공사가 이걸 가지고 장난을 절대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 사양서와 자재 배치도,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을 해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대와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물은 왜 생기냐? 단순한 평면도, 2D로 된 평면도만 봤을 때는 이 공간이 입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면도만 보고 건물을 지으면은 집이 항상 건물이 평면적으로만 나와요. 공간이란 건 사실 입체적인데,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있고 지붕에 다양한 층고가 있고 그런 입체적인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빌라나 아파트만 생각하면 항상 일자로 닫혀 있잖아요, 공간이. 평면도만 봤을 때도 우리가 이 평면도가 어떤 공간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인테리어 자재가 배치가 실제로 됐을 때, 이 조명 여기 들어갔을 때, 이 타일이 여기 배치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상상으로 알기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3D 도면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또 이 자재를 배치한 영상이 있어요. 렌더링 영상. 그걸 보면서 실제 자재를 배치하면 어떤 모습이고 그걸 보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VR을 우리가 쓰고 공간을 걸어 다니면 그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공간의 크기와 층고와 높이가 정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VR을 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크기가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공간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건물이 나오면 오히려 VR을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더 크네요 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도면이나 렌더링이나 VR이나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또 거치고 내가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건물이 이게 3D 공간이고 실제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이 똑같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똑같은 제품과 마감과 느낌으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영상에 반영해놨기 때문에 실제 결과물도 똑같은 거죠. 이걸 가지고 견적을 내서 이렇게 적기 때문에 추가금도 없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공간이 나온다. 정확한 의도를 모르고 설계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목적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주 목적이 뭔지를 건축사가 파악해 줘야 돼요. 건물의 주 목적이 뭡니까? 왜 지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아이를 키우려고 집을 지으시는 건지 정확한 목적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건축가가 그런 공간을 실제로 써봤는지, 많이 설계해봤는지 이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 설계에 따라서 수익성도 달라지고 주택 같은 경우는 쾌적성과 관리성이 달라집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건축사한테 설명도 해줘야 되고 오히려 건축사 쪽에서 이런 거를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전원주택이 가장 잘 지어진 전원주택은 8가지 조건이 있는데